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윤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가장 기본적인 메이크업인데요.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에 색조가 들어가기 전에 본인 얼굴에 맞춰서 잘 어울리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메이크업입니다. 가장 스킨케어의 기본적인 스킨부터 정돈을 해드릴 거고요. 스킨은 전체적으로 피부 결에 따라서 닦아내듯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내려서 바르지 않고 올려서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서 바르면 전체적으로 이 밑으로 스킨케어가 뭉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서 끌어올려주듯이 스킨을 발라주시고요. 스킨을 바르다 보면 가장 발리지 않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지지만 여기 턱이랑 인중, 코 밑에까지 깔끔하게 스킨으로 닦아주시고 솜을 접어서 이제 눈곱이 가장 많이 끼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손 바람으로 이렇게 말려주시거나 아니면 두들기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일단 스킨이 완벽하게 흡수가 된 상태에서 다음 스킨케어가 들어가야지 스킨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는 완벽하게. 일단 세럼도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 결에 따라서 바르시고요. 눈가에는 항상 스킨이랑 아이크림만 바를게요. 눈두덩이는 절대 바르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번지기 때문에 눈두덩이 위에는 스킨만 바르고 여기 눈가에는 이제 스킨이랑 아이크림만 바르고 세럼은 이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바를게요. 세럼은 전체적으로 스킨 다음으로 꼭 발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에센스나 세럼이랑 이제 같은 제품인데 피부 결에 가장 깊숙이 침투되는 제품이 에센스랑 세럼이기 때문에 항상 스킨 다음에 꼭 수분감을 입혀주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는 항상 여기 턱 밑에까지 쫙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턱선에 있는 스킨케어가 뭉쳐서 나중에 이제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쓸어주듯이 목까지 건조함이 없게끔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발라주시고요. 이제 다음은 아이크림 들어갈게요. 아이크림을 바로 이제 눈가에 발라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끼리 체온으로 녹여준 다음에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아이크림을 발라놓고 시작을 하면은 눈가에 오히려 주름이 더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대로 찍어서 롤링하듯이 천천히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눈두덩이 위에는 절대 스킨 외에는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눈가에 여기 밑에 아이크림만 바르시면 돼요. 확실히 아이크림을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은 수분감이 차오르는 느낌이나 전체적으로 다크서클의 진함 정도가 살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는 꼭 아이크림을 필수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발라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로션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크림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모델은 전체적으로 피부가 얇고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항상 스킨케어는 피부 결에 따라서 정돈하는 식으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눈가는 아이크림이랑 스킨 외에는 절대 크림도 닿지 않게끔. 오히려 아침에는 메이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눈가에 많은 제품이 올라가게 되면 눈의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흡수시켜주듯이 스킨케어도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적은 양으로 촉촉하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 대부분 메이크업 베이스는 선크림 기능이 같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선크림도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바르면 너무 무겁거나 이제 밀리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겸용이 되어 있고 피부톤을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로 이제 발라드릴 건데 이게 쿠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고 메이크업 위에도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화사하게 보여야 되는 볼 부위부터 먼저 바르시고 이거를 굳이 얼굴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화사하게 밝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가장 일단 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 가장 칙칙한 부위가 입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소량을 이용해서 조금씩만 펴듯이 발라주시면 되세요.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는 대부분이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보다 입자가 얇기 때문에 모공을 약간 커버해주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코에 모공이 많기 때문에 코까지 살짝만. 이마도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하이라이터로 넣어주는 부분에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밝게 밝혀주시고 싶으시면은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다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칙칙한 부위만 화사하게 밝혀주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피부는 이제 하얗고 밝으신 편이기는 한데 눈가가 살짝 칙칙하시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만으로도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 아까처럼 눈밑 전용 다크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보통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바르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오히려 더 커버가 더 안 되시고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다크서클 이 부위에 색에 맞춰서 약간 지금 보랏빛의 다크서클을 띠시는데 피부톤 자체는 약간 옐로우 톤이 많이 돌기 때문에 피치와 핑크톤의 다크 컨실러를 이제 1대1로 섞어서 커버를 할 건데요. 일단 딱 그 부위만 커버를 할게요. 잡아주시고 눈 밑에까지 꼼꼼하게 얇게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주시고요. 브러쉬 사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 하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브러쉬가 익숙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얇게 브러쉬 자국이 남지 않게 다크서클을 잡아주시면 돼요. 피부톤에 맞춰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들어갈 건데요. 대부분 이제 파운데이션이든 비비크림이든 이제 상관없으세요. 피부 톤보다 살짝 화사하게 들어갈 수 있게 피부 타입에 맞춰서 파운데이션 타입도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브러쉬랑 라텍스를 같이 이용을 할 건데 브러쉬를 손등에서 항상 조절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조절을 먼저 해주시고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모공 커버를 위해서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부 결에 따라서 눈가 밑에부터 파운데이션을 발라줘요. 근데 사실 브러쉬 사용하는 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들 자국이 남는 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국이 안 남게 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일단 얇게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볼을 한 다음에 브러쉬를 세워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모공 커버가 돼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브러쉬를 세워서 모공, 이게 코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모공 커버가 되면서 브러쉬 결도 많이 남지 않게 되고요. 조금 더 커버력이나 밀착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텍스의
파운데이션은 어느 정도 똑같이 손등에서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듯이 텐션감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텍스는 그냥 두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붉은기를 커버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텐션감을 주면서 커버력 있게 눌러주듯이 얼굴에 착 붙을 수 있게 밀착이 잘 될 수 있게 눌러주듯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일단 브러쉬로는 모공을 메꿔주듯이, 지그재그로 라텍스는 밀착을 하듯이 텐션감을 주면서 눌러주듯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처럼 스킨만 발라도 이미 쌍꺼풀 라인에 유분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스킨만 바른 상태에서 아이 프라이머를 바를 거예요. 아이 프라이머는 되도록이면 손으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골고루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분감을 싹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쌍꺼풀 위주로 해서 눈가 전체에 유분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떠보세요. 다 바르시면은 눈 밑에까지, 사실 아이 메이크업은 눈 밑에 가장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까지 가장 소량으로 손가락에서 이제 조절해서 위로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눈 밑에 끼는 이런 파운데이션까지 싹 잡으면서 프라이머를 발라주시면 돼요. 눈가에 이제 프라이머를 발랐어도 사실 손에 남아있는 유분이랑 프라이머가 섞이기 때문에 유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가에 이제 파우더를 해드릴 건데, 감으세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듯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쌍꺼풀 사이사이에 유분이 더 생기지 않거든요. 꾹꾹 눌러주듯이 하고 눈썹 그릴 때도 편할 수 있게 눈썹의 유분을 이제 같이 잡아줘요. 근데 눈썹의 유분을 잡을 때 항상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 유분이 싹 잡히고 그릴 때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할 때 볼가를 빼고 바를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스 할 때부터 윤기나게 내추럴하게 했기 때문에 파우더를 써서 너무 인위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거고, T존은 사실 유분을 잡아줘야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T존부터 이제 유분을 잡을 거예요. 근데 아까 눈가에 파우더 발랐던 것처럼 똑같이 눌러주듯이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가 같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눌러주듯이 이렇게 쓸듯이 바르면은 사실 파운데이션을 완벽하게 바르지 않는 이상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눌러주듯이 꾹꾹꾹 발라주세요. 코에 유분 잡아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쪽 옆에 사이드예요. 사실 사이드에 여기를 사실 유분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깔끔해 보이지 않고 이쪽 사이드를 깔끔하게 잡아야 전체적으로 번들거림이 덜하기 때문에 훨씬 깔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눌러주듯이, 어디 부위든 항상 눌러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 브러쉬에 적당량을 쉐딩을 묻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얼굴에 할 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윤곽을 잡아줘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일단 먼저 대보세요. 바로 과감하게 하지 말고 쉐딩은 천천히 조금씩 하시면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찍어주듯이 눌러서 해주세요. 근데 사실 모델이 얼굴이 작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살짝만, 조금씩.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쉐딩을 한 다음에 여기 목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털듯이 전체적으로 쉐딩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목이랑 얼굴이랑 연결이 안 되는 그 쉐딩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쓸어주듯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일단 아까 쉐딩의 두 가지 색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연한 색상으로 코 쉐딩을 잡아줄 건데요. 진한 거랑 같이 쓰게 되시면 코 쉐딩은 굉장히 인위적이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한색 한 가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코 쉐딩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쉽게 하는 방법은 콧대 옆에 여기 눈두덩이, 콧대와 눈두덩이 사이에 이제 먼저 넣어주세요, 브러쉬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가 들어가 보일 수 있게 윤곽을 잡아주시고요. 이 남은 잔향으로 콧대를 쓸어서 살짝만. 그리고 사실 콧볼이 그렇게 넓지 않은 모델인데 콧볼이 좀 넓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콧볼에 코 쉐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에 윤곽이 잡히게. 항상 코 쉐딩은 사실 금방 뭉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다시 한 번 더 빈 브러쉬로 쉐딩이 묻어있지 않는 브러쉬를 한 번씩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하이라이터를 들어갈 건데 옐로우 톤 피부에 화사함을 줄 수 있게 살짝 핑크 톤의 펄감이 들어간 파우더 형식의 하이라이터로 정말 살짝만 잡아드릴게요. T존에 약간 이마가 볼록 나왔을 때 예뻐야 되는 부위에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콧대는 살짝 하시는데 사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하이라이터를 넣으실 때 너무 끝까지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콧대가 되게 짧으신 분들은 코 끝까지 들어가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콧대가 조금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길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들어가면 좀 나이가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중간까지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코가 오똑해 보이고 그리고 갸름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쉐딩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입체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콧대랑 T존만 사실 하시는 경우가 많지 이쪽은 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중도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그 다음에 턱이 조금 더 또렷해 보여야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살면서 더욱더 화사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블러셔는 모델의 피부톤이 지금 웜톤이기 때문에 피치 컬러로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일부러 지금 두 가지 색상을 살짝 연한 것과 색감이 있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정도도 제가 봤을 때 아티스트인 제가 봤을 때는 연한 컬러지만 일반적으로 하셨을 때 되게 과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한 색이랑 색감을 섞어서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일단 대부분 사실 섞어서 쓰신다고 하면 브러쉬에서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색감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팁은 일단 가루 타입의 파우더 블러셔이기 때문에 브러쉬로 가장 진한 제품 먼저 이렇게 묻혀서 털어줘요. 그럼 이렇게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1 비율로 똑같이 연한 것도 털어줘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루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로 여기서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본인 생각하는 색감이 그대로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볼에는 아까 파우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분감이 있어서 뭉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소량으로 사용을 할게요. 쉐딩이랑 사실 똑같아요. 모든 메이크업은 그라데이션이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소량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일단 블러셔의 위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코 밑으로만 일단 내려오지 않으시면 돼요. 사실 어떤 컨셉에 따라서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블러셔가 아니라 붉은기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법은 웃어보세요 하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 다크서클 선과 이 나와 있는 볼의 이 중간부터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먼저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듯이 먼저 이렇게 색감이 올라올 거예요. 색감이 올라오면은 전체적으로 겉에를 펴서 해주세요. 사실 블러셔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블러셔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어려 보일 수 있는 눈가 바로 밑 다크서클을 같이 커버를 해주면서 생기 있어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블러셔도 그렇고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두들기면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감으로 살짝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주시면 돼요. 섀도우는 사실 이제 색조는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이제 색감은 달라지고 제가 지금 섀도우를 어디까지 들어가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베이스 섀도우를 쓰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발라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눌러보시면 눈썹 뼈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밑에까지 연한 색상의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주시면 돼요.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꾹꾹 누르듯이 먼저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펴서 골고루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브러쉬를 이렇게 찝으신 다음에 왔다 갔다 골고루 발라주셔야지 두서없이 브러쉬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섀도우 색감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눈 밑에도 베이스 섀도우를 할 건데요. 눈 밑에도 베이스 섀도우를 하는 이유는 눈 위에 한 것과 전체적으로 연결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번지지 말라고 한 번 더 번짐 차원에서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보세요 해서 똑같아요. 꾹꾹꾹 누르듯이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쓸어주듯이 전체적으로 눈가에 끼인 파운데이션까지 싹 잡아줍니다. 그다음 연결감 있게 한번 연결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일단 뷰러는 이제 모델에게 밑에 보세요 먼저 멘트를 해주시고 감긴 상태나 떠 있는 상태에서 완벽히 눈을 뜬 상태에서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밑에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눈을 드시고 뷰러를 바짝 뿌리까지 넣으신 다음에 일단 먼저 살짝만 찝어보세요. 살이 찝혔는지 안 찝혔는지. 그 다음에 살짝 사선으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뷰러를 천천히 찝어주시면 됩니다. 뷰러를 이제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고 다 하니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 안 쓰시는 분들. 근데 뷰러를 쓰는 이유는 라이너를 그릴 때 가장 쉽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내려오면은 전체적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뷰러를 찝어주시면은 또렷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뷰러예요. 그래서 뷰러는 꼭 바짝 너무 꺾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찝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라인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건 라이너를 가장 잘 안 번지는 걸로 그리는데 꼬리를 그리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하면은 리무버로 지우게 되고 리무버로 지우게 되면 또 수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정이 편한 짙은 색 브라운의 섀도우로 일단 눈꼬리를 먼저 잡아줄 건데요. 이제 모델은 사실 눈매 자체가 길기 때문에 꼬리를 길게 빼지 않아도 되고 일단 라인 선을 어디까지 할지 거의 정면을 보시고 그다음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먼저 꼬리를 잡아주시고 꼬리가 너무 두껍다 싶으면은 사실 면봉으로 섀도우는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맞춰서 밑에 보세요. 라이너를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 젤 라이너는 부드럽게 그려지지만 좀 번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라이너 중에서 번지지 않는 리퀴드 제품을 두 가지를 섞어서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번지지 않게 라이너를 연출을 할 건데요. 일단 뷰러를 집어넣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라인 문신을 해놨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더 그리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을 가까이서 보면은 눈매 자체가 점막이 좀 보이는 스타일의 눈매예요. 이럴 땐 점막까지 채워주시는데 대부분 점막을 채워주세요 하면은 밑에 보세요. 여기 살의 점막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점막의 기준 여기 살이 아니고 속눈썹이 난 부분, 살과 점막 중간을 제가 점막이라고 표현을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먼저 채워보신 다음에 라인의 느낌을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채워볼게요. 일단 콕콕콕 찍어주듯이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잔터치가 많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시게 되면은 아무리 안 번지는 제품을 쓰시더라도 번질 수밖에 없어요. 뜨셔서 먼저 중간을 채운 라인의 느낌을 보시고요. 아까 섀도우로 꼬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모델이 계속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게 확인을 하면서 라인의 느낌을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라인은 다 잘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점막까지 다 보이는 모델이라서 밑에 보세요. 여기 밑에 점막까지 문신이 되어 있는 곳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뭐 블랙으로 그리든 브라운으로 그리든 상관없지만 제가 브라운으로 그리는 이유는 내추럴한 느낌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브라운으로 그린 거고요. 깔끔해 보일 수 있게 떠보세요. 라인을 완성해 주시고 꼬리에 날렵한 느낌을 원하시면은 면봉을 좀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면봉으로 살짝 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카라는 뿌리부터 발라주셔야 돼요. 밑에 보세요 하시고 대부분 여기 끝에서부터 바르시는데 끝에서부터 바르면 금방 처질 수 있고 금방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눈매를 뷰러 찝듯이 들으셔서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라주셔야 골고루 마스카라를 바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모델이 눈썹이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리는데 눈 길이보다는 눈썹은 살짝 길어야 돼요. 대부분 보통 보시면은 눈썹 정리를 사실 뒤에를 거의 다 하신 다음에 눈썹을 되게 짧게 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눈썹을 짧게 그리게 되면 여기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꼬리 길이보다는 살짝만 길게끔 눈 길이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제 눈썹을 그리실 때 앞머리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앞머리부터 그리시면 안 되고 이 중간부터 그리면 되고요. 일단 섀도우를 먼저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손등에 한번 덜어주시고 시작하세요. 아무리 연한 색이어도. 그 다음에 스크루 브러쉬로 눈썹 결을 먼저 잡아주시고 중간부터 들어갈게요.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눈썹이 채워지면은 브러쉬에 지금 섀도우의 양이 거의 묻어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끌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실 앞에부터 그리게 되면 눈썹 자체가 진해 보이기 때문에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중간부터 그려서 끌어주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메이크업에서 그라데이션이 베이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끝에를 그릴 때도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위아래 틀을 잡아놓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눈썹이 인위적이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서 끌어당겨주는 식으로 위아래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사실 뭐 펜슬이랑 섀도우랑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섀도우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모델은 눈썹 모두 얇고 되게 잘 나있기 때문에 굳이 펜슬로 사용하지 않고 섀도우만으로도 눈썹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눈썹의 모양은 사실 눈썹을 칼로 가위로 정리할 때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모델은 눈썹이 일자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살짝 동글동글하지만 살짝 선 자체가 날카롭기 때문에 일자 눈썹으로 그리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거고 눈썹 모양을 결정을 할 때는 고객의 니즈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눈썹 모양을 얼굴형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사실 털이 여기까지 정리가 짧게 되어 있으면은 길게 연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눈썹을 그릴 때. 그럴 때에는 이 밑에 선을 이렇게 찍 그어서 하시지 마시고 일단 섀도우로 위에를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듯이 그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길이가 연장이 돼요. 브로우 마스카라의 색상 선택은 머리색보다 살짝 밝게 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눈썹 마스카라를 눈썹에 칠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조금 짙어지기 때문에 눈썹 마스카라는 머리 색상보다 한 톤 밝은 걸로 사용을 하시고요. 앞머리부터 살짝 조금씩 너무 많이 칠하지 않게 그리고 살에 닿지 않게 눈썹을 지금 예쁘게 그려놨기 때문에 눈썹 마스카라로 다 이제 뭉쳐지지 않게 살에 닿지 않게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서 결만 좀 살려주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입술은 굳이 이제 억지로 색을 내지 않고요. 이제 핑크톤이 돌기는 하는데 거의 투명한 립글로스로 그냥 혈색만 줄게요. 입술은 가운데만 도포하셔도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입술 가운데만 도포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입술을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내추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메이크업에 있어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다는 점이었고요. 여태까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미였습니다.